여러분, 요즘 일본 부동산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. 수십 년 동안 잠만 자던 시장이 갑자기 성장 엔진으로 바뀌었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오늘 이 이야기는요, 뉴스핌에 실린 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. 바로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와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분야의 리더죠.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님의 분석입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왼쪽이 과거, 오른쪽이 지금이에요. 예전에 일본 부동산? 그냥 뭐 안정적으로 배당이나 좀 받는 자산? 딱 그 정도였죠. 그런데 지금은요, 완전히 게임이 바뀌었습니다. 가치가 팍팍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다시 보고 있다는 겁니다. 아니, 수십 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? 이게요,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.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, 전혀 다른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. 거의 뭐 퍼펙트 스톰 수준이죠. 바로 이 세 가지 힘이 지금 일본 부동산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 세 가지 엔진이 뭐냐? 바로 금리 정상화, 기업 지배구조 개혁, 그리고 아주 탄탄한 시장 펀더멘탈, 이 세 가지입니다. 지금부터 이 세 개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엔진부터 보죠. 바로 금리 정상화입니다. 2014년 3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. 일본은행이 무려 17년 동안이나 유지해왔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버렸습니다. 이게 그냥 수채 조금 바꾼 게 아니에요. 부동산을 그냥 소유만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가치를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시대로,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을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제는 누가 더 좋은 건물을 가졌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. 누가 이 건물의 가치를 끝까지 짜내서 돈으로 만드느냐, 바로 이 자산관리 능력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됐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엔진으로 가볼까요? 바로 기업 개혁입니다.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주죠. 기업들이 스스로를 성장주로 재창조하고 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일본 기업들이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. 주주들하고 시장이 계속 압박하는 거죠. 니네가 숨겨둔 가치 당장 꺼내놔라 하고요. 그 숨겨둔 가치가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? 한번 보세요. 29조 엔. 와, 우리 돈으로 거의 26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. 말이 안 나오는 금액이죠? 이게 바로 일본 상장회사들이 그냥 장부에만 적어놓고 묵혀뒀던 부동산 이익이에요. 도쿄증권거래소가 바로 이 잠자고 있던 거인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. 보시는 것처럼 수천억 원짜리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우리 이익의 50%는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겠습니다 선언하고, 이렇게 묵혀뒀던 부동산을 주가를 띄우는 강력한 무기로 쓰기 시작한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큰 그림의 변화를 봤잖아요. 이제 세 번째 엔진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건 뭐냐면 바로 현장의 진짜 일하기입니다. 앞에서 말한 이런 변화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단단한 현실이 받쳐주고 있거든요. 실제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직접 보시죠. 도쿄 중심부 오피스 시장을 좀 보세요. 빈 사무실, 즉 공실률이 3%도 안 돼요. 특히 마루노우치 같은 완전 핵심 지역은요, 사실상 빈 사무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. 이건 뭐 돈 싸들고 가도 사무실을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빈 사무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임대료는 뛰죠. 새로 계약하려면 기존보다 평균 15%는 더 줘야 합니다. 이제 칼자루는 완벽하게 건물주, 즉 임대인 손에 넘어간 겁니다. 근데 뜨거운 게 오피스 시장뿐만이 아니에요. 관광 시장은요, 그냥 폭발 수준입니다. 2024년에만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3,700만 명이 들어왔어요. 이러니 호텔이나 숙박시설 수요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? 그리고 이 엄청난 수요는 바로 돈으로 이어집니다. 보세요. 주요 도시의 호텔 요금이 코로나 이전보다 50%나 올랐어요. 이게 바로 그 생생한 증거죠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수요는 이렇게 터져나가는데 공급이 그걸 전혀 못 따라가요. 왜냐? 건설비,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게 너무 힘들어졌거든요. 바로 이런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미 좋은 자리에 있는 기존 건물들의 가치를 더 귀하게, 더 비싸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일본 부동산 시장을 바꾸고 있는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을 다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?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들이 딱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.
첫째, 엔저를 제대로 활용해라. 지금 환율이 좋으니까 이걸 지렛대 삼아서 실물 자산에 직접 투자하라는 거죠. 둘째, 핵심 입지에 집중해라. 아무데나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돈이 몰리는 도심의 가장 좋은 자리를 노려야 하고요. 마지막, 셋째,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라.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. 지금이 바로 어떻게 시장에 들어갈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 지금 일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도 막아주고 임대료도 쑥쑥 오르는 정말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단셈입니다. 30년 만에 정말 거대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여러분은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?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이야기가 이 역사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